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40대 초반에 접어든 여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 정말 엄청난 광경을 제 두 눈으로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저희 아주버님께서 저희 형님이 아닌 다른 여자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처음 그 광경을 목격했을 때는 충격도 많이 받았고 화도 났었는데 진실을 알고 나니 그런 생각을 했던 저를 반성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흔히 말하는 딩크 부부입니다. 20대 중후반 즈음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알콩달콩 연애를 하고 결혼했지만 둘 다 아이를 원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었죠. 둘만 좋으면 아이가 없어도 재미있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계속 차질 없이 일을 하고 싶었기에 더더욱 아이를 낳고 키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워킹맘도 대세라고들 하지만 일과 육아를 동시에 잡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면 어른들은 엄청 싫어하시잖아요. 저희도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을 차례차례 설득하느라 애를 좀 먹었어요. 결국에는 친정, 시댁 모두를 설득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시부모님들께서는 절 볼 때마다 은근슬쩍 손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돌려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그저 웃으며 대화를 넘겼지만 그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뭔가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묘하게 피말리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남편이 중간에서 중재를 완벽하게 해주고 있었기에 남편과는 사이가 아주 좋았지만 시부모님과는 가까운 듯 먼 듯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 아주버님만 보면 시부모님이 저희에게 손주 이야기를 계속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어요. 아주버님은 50대 초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나가 살지 않고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내성적인 데다가 말수도 없으셔서 가끔 시댁에 가면 인사만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주버님은 싱글이 아니라 돌싱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형 한번 다녀온 사람이야. 슬아의 딸도 한 명 있고. 원래부터 저렇게 소심한 성격은 아니었는데 이혼하고 나서부터 성격이 저렇게 돼버렸지 뭐. 모르는 사람이야 원래 저 사람 성격이 저런가 보다 하는데 평생을 보고 자라온 가족 입장에서는 그저 형이 안쓰러울 뿐이야. 아주버님께서 한번 다녀오셨구나. 난 말을 안 해주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어. 그러면 그 딸은 지금 어디에 있는데? 예전에 나도 궁금해서 물어봤었는데 양육권을 친모한테 줬다고 하더라고. 자기는 엄마니까 충분히 아이 감정을 고려하면서 섬세하게 잘 키울 자신이 있다고. 그래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양육권 넘겨주고 지금까지 딸내미 한 번도 못 보고 살고 있어. 뭐 연락도 안 되고 보여주지도 않는다나 뭐라나. 그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건데 형은 일 복잡하게 만들기 싫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답답하지? 전혀 몰랐던 아주버님의 속사정을 알고 나니 왜 아주버님이 50 넘도록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다 들춰내봐야 안다는 말이 이래서 있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주버님께서 갑자기 가족들에게 깜짝 선언을 하셨습니다. 바로 재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었어요. 저도 남편도 그리고 시부모님도 너무 놀라 먹던 밥숟가락도 내려놓고 멍하니 아주버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라는 듯 머쓱하게 뒷머리를 극적이셨어요. 원체 조용하고 내성적인 분이라 오늘처럼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해도 말을 거의 하지 않는 아주버님이 갑자기 재혼이라니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죠. 미안해 형. 축하부터 해줘야 하는데 너무 놀라서 그만. 어떤 분이야? 형 마음에 들 정도면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본데? 맞아. 살면서 내가 만난 사람 중 제일 좋은 사람이야. 이건 자부할 수 있어.
내 성격과 상황을 모두 이해해주는 사람이라 자연스럽게 결혼 생각까지 하게 됐고,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고 싶은 사람이야. 가족들만 괜찮다고 하면 이번 주 내로 데리고 와서 인사시키고 싶은데, 어머니, 아버지, 그래도 될까요? 아주버님의 표정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예상치 못한 아주버님의 말에 많이 당황하셨지만 그래도 좋은 짝을 만났나 보다 싶어 재혼을 허락하시면서 만나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 형님께서 시댁에 처음으로 인사를 오셨습니다. 형님은 아주버님보다 훨씬 젊고 차분한 분위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도 둘이 나란히 앉아서 밥을 먹는데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두 분이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나이 차이도 궁합도 안 본다는 3살 차이에다가 차분한 아주버님과 차분한 듯 보이지만 그 속에 사랑스러움이 가득 담겨있는 형님을 보며 이래서 사람끼리도 조화가 잘 맞아야 한다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첫 만남이 나쁘지는 않았던 듯 아주버님과 형님의 재혼을 허락해 주셨고 형님네 집에서도 아주버님을 좋게 보셔서 순탄하게 재혼을 할 수 있었어요. 요란하게 결혼식을 하는 것보다는 조용히 양가 식구들끼리 모여 식사를 하는 걸로 결혼식을 대체했습니다. 그렇게 아주버님은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짝을 찾아 재혼을 하셨고 시부모님도 남편도 아주버님이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놓인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도 아주버님이랑 가깝진 않았지만 그래도 좋은 짝을 만난 만큼 진심으로 행복하시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죠. 아주버님과 형님은 보는 사람도 부러울 만큼 깨소금을 볶으면서 잘 지냈습니다. 아주버님이 재혼이고 형님은 초혼이라 처음에는 둘이 잘 맞을까, 괜히 과거 이야기로 싸우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배려하고 맞춰가면서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형님께서는 독립하지 않고 합가하여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도 불편한 기색 없이 시부모님과도 정말 편하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며 참 신기하다 싶었습니다. 물론 형님은 가족이 된 저와도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셨어요. 시댁에 갈 때마다 오느라 힘들지는 않았느냐, 오느라 고생했다, 뭐 먹고 싶은 건 없느냐고 물어봐 주시기도 하고 항상 저와 남편을 먼저 생각해 주시는 모습에 저도 형님께 마음을 편하게 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처음엔 어색했던 가족 분위기도 시간이 지나고 형님이 많이 노력을 해주신 덕분에 자연스럽게 정리되어 가는 듯 했어요. 그렇게 아주버님께서 재혼을 한 지 6개월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시댁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아주버님께서 제게 할 말이 있다며 조용히 절 부르셨어요. 보통 따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조금 의아했죠. 아주버님은 어딘가 고민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서 대화가 잘 들리지 않는 베란다로 절 데려가더니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어요. 재수 씨, 이런 질문 좀 그렇긴 한데 혹시 젊은 여자들도 여성 질환 같은 걸 겪을 수 있어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여성 질환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 여자라면 나이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긴 하죠. 근데 그건 갑자기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알려줘서 고마워요, 재수 씨. 별건 아니고 그냥 단순히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막 이상한 사람이라고 오해하지는 말고요. 제 대답을 들은 아주버님은 더욱 심각한 표정으로 변하면서 깊은 생각에 빠진 듯 했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아주버님이 더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저도 굳이 더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아주버님의 행동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나랑 말도 거의 나누지 않았으면서 갑자기 불러내서 젊은 여자에 대한 여성질환 이야기를 한다. 뭔가 듣기만 해도 촉이 딱 꽂히지 않나요? 뭔가 찜찜했던 전 결국 며칠 후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엄청 망설였는데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며칠 전에 아주버님이 갑자기 나한테 젊은 여자도 여성 질환에 걸릴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 뭔가 질문의 내용이 좀 이상하지 않아? 형님도 따지고 보면 젊은 나이는 아닌데 말이야. 응? 형님이 그런 걸 물어봤어? 뭐 별거 아니겠지.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본 걸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거에 일일이 의미 부여하면 당신만 피곤해져. 그냥 별뜻 없다고 했으니까 진짜 별뜻 없나 보다 하고 잊어버려. 남편은 정말 어깨를 으쓱이며 아무렇지 않게 여겼지만 제 마음속 걱정과 의심은 쉽게 가시질 않았어요. 저는 그날의 대화를 몇 번이고 마음속에서 곱씹고 또 곱씹었습니다. 대체 무슨 의미를 담아 제게 그걸 물었던 건지 정말 궁금했지만 그걸 대놓고 물어볼 수가 없어서 답답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고민만 품고 살아가던 어느 날 거래처에서 미팅이 있어 다른 지역으로 외근을 나갔다가 정말 예상치도 못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바로 아주버님이 어떤 젊은 여자와 함께 산부인과가 있는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백지장처럼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아주버님이 제게 물었던 질문이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엔 제가 그 모습을 잘못 본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외근을 나온 지역은 시댁에서도 차로 20분 정도는 달려야 나오는 외곽 지역이었거든요. 시댁 근처에도 병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이 많은데 굳이 외곽 쪽에 위치해 있는 병원까지 올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차에서 내려 후다닥 두 사람이 들어간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멀리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두 사람을 유심히 지켜봤죠.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아니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그 남자는 아주버님이 맞았습니다. 게다가 그 젊은 여자랑 손까지 다정하게 꼭 붙잡고 있더군요.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형님이랑 재혼을 한 지 이제 겨우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젊은 여자의 손을 잡고 산부인과에 들어가다니. 전 혼자서 별 상상을 다 하다가 우선 급한 업무를 보고 곧바로 퇴근을 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별의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더군요. 그리고 오늘 본 일에 대해서는 우선 가족들 중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괜히 이 이야기를 꺼내면 집안이 소란스러워질 수도 있었고 어차피 그 근처로 외근을 나갈 일은 많으니 혹시라도 다음에 한 번 더 마주치게 되면 그때 알려도 늦지 않겠다 싶었죠. 저 혼자 지켜보기로 마음을 먹었고 속으로 제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요상스러운 일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랬어요. 하지만 이런 제 바람과는 달리 2주 동안 그 지역 근처로 외근을 나가면서 산부인과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아주버님을 무려 3번이나 목격했습니다. 여전히 다정하게 젊은 여자의 손을 꼭 잡고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말이죠. 저는 이대로 그냥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고 마지막으로 그 장면을 목격한 날 아주버님과 젊은 여자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면서 영상까지 남겼습니다. 그리고 퇴근한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에이, 당신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래? 형님은 절대로 그럴 성격이 아니야. 형수님 손도 아직까지 부끄러워서 잡는 것도 조심스러워하는 사람인데 무슨 바람이야 바람은. 아니야 그런 거. 당신이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당신이 그럴 것 같아서 내가 사진이랑 영상이랑 다 촬영해왔어. 이거 보고 이야기해. 내가 진짜 없는 이야기 만들어서 착각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걸 이야기하는 건지 당신이 판단하라고. 처음엔 가볍게 이야기를 하다가 제 표정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은 남편은 결국 영상과 사진을 확인한 뒤에야 제 말을 믿어줬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며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며 머리를 싸매기 시작했어요. 남편 입장에서는 당연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세상 얌전하고 말수도 적고 내성적인 아주버님이 젊은 여자의 손을 잡고 산부인과에 들락거리고 있다니. 누가 봐도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더욱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주버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에 이 일을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나도 처음 봤을 땐 당신처럼 못 믿었어. 아주버님이 그럴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 게다가 형님이랑 재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당연히 그런 쪽으로는 생각도 못했지. 근데 외근 나올 때마다 젊은 여자 손잡고 병원 안으로 들어가는 아주버님 보면서 이건 내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사진이랑 영상도 촬영한 거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 우선 형수님이랑 부모님께 알리는 게 맞겠지? 아니야. 이런 거 함부로 이야기했다가는 집안이 완전 뒤집어질 텐데. 그렇다고 우리만 알고 있기에도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미치겠네. 저희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님과 아버님, 그리고 형님께 이 일을 알리는 것이었어요. 괜히 말씀을 드렸다가 어머님이나 아버님께서 뒷목을 잡고 쓰러지실까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둘 다 같이 쉬는 날 아주버님이 집을 비우신 틈을 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시부모님과 형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처음에는 형님과 시부모님 모두 제 말을 믿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닮은 사람일 거라고, 너무 급하게 봐서 잘못 본 거라며 제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하셔서 제가 직접 증거를 보여드렸어요. 젊은 여자 손을 꼭 잡고 산부인과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아주버님의 모습을 말이죠. 그랬더니 아버님은 소리를 지르시며 들어오기만 해보라고 소리를 마구 지르셨고 어머님과 형님은 믿기 어렵다는 듯 입만 벌리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정말 여기 지나가는 남자가 우리 큰애가 맞니? 난 아무리 봐도 믿을 수가 없구나. 세상에 우리 큰애만큼 얌전하고 선비 같은 사람도 없는데. 너도 우리 큰애를 봐서 알겠지만 걔가 지철을 두고 바람을 필 사람이 아니야. 아무래도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고 안 믿으려고 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주버님이 맞더라고요. 확인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서도 아들 녀석 편 들어줄 생각이 들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철을 두고 바람을 펴. 아가, 너도 우리 생각해서 봐주고 살 필요 없다. 이따가 들어오면 어떻게 된 건지 물을 필요도 없이 당장에 이혼 서류를 얼굴에다가 던져버려. 도통 진정이 되지 않는 아버님을 남편이 겨우 뜯어말린 후 저희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습니다. 우선 아주버님이 집에 들어오시면 냅다 따지고 묻기보다는 그 여자의 정체가 누군지, 왜 산부인과에 드나드는지부터 알아야 했어요. 쉽게 말해 차근차근 천천히 준비를 해보자는 것이었죠. 그걸 알아야 바람을 피는 것인지 아닌지 판가름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아버님은 그런 놈은 봐주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다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셨지만 지금으로서는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 같았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아주버님은 대놓고 다른 사람과 바람을 필 정도로 대범한 분도 아니셨거니와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우선 정확히 상황을 알기 위해 제일 빠른 방법이 뒷조사를 하는 것이었는데 저희 중에서는 사람 뒷조사를 단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없었기에 아주버님이 들어갔던 산부인과에 전화를 해서 환자 정보를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전화를 걸어도 딱히 방법은 없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고객 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어쩌면 당연한 대답이었습니다. 상황을 아무리 자세하게 말한다고 해도 결국 그건 저희 개인의 사정일 뿐 병원에서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줄 의무는 없었어요. 그럼 방법은 딱 하나. 아주버님께 다이렉트로 직접 물어보는 방법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껄끄러운 거예요. 그건 저뿐만 아니라 아버님, 어머님, 형님과 남편까지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가족들 모두 화를 내기는 했지만 아주버님께 대놓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느냐 라고 묻기는 좀 불편한 것 같았어요.
이렇게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있는 것도 시간 아깝다. 동서, 그냥 그 병원 이름 알려줘. 우리가 직접 가서 현장을 덮치는 게 훨씬 빠르겠어. 원래 바람 현장은 직접 안 따지고 현장을 덮치는 게 제일 좋다고 하잖아. 답답하게 굴지 말고 우리끼리 빠르게 처리해버리자. 그런데 그 병원 여기서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차로 빠르면 20분, 막히면 3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있는데 버스를 타고 가면 꽤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괜찮으시겠어요?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엄청 힘드실 텐데. 안 괜찮을 건 또 뭐야. 내 남편이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면서 손을 잡고 산부인과에 들락거리고 있다는데 사흘밤을 새워서라도 잡아야지. 그 정도도 못하겠어? 현장 직접 목격할 때까지 아무 티도 안 내고 있을 테니까 동선에도 조심해. 어머님 아버님도 최대한 그이한테 티내지 마세요. 아셨죠? 그런데 아주버님이 언제 그 병원에 오실 줄 알고요. 거기서 기약 없이 하루 종일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다들 일상생활이란 게 있는데. 매일같이 오는 것도 아닌 것 같던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 부분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선 아버님께서도 정년퇴직을 하시고 간단히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을 통해 하루에 2시간 정도만 일을 하시는 상황이었고, 어머님과 형님은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계시는 상황이었기에 하루에 남는 것이 시간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어떤 시간이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만의 아주버님 바람 현장 덮치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형님과 아버님, 그리고 어머님까지 차례로 버스를 타고 병원 근처에 가서 아주버님이 오는지 안 오는지 감시를 하는 것이 하루의 일상이었어요. 저와 남편도 일을 쉴 때는 차를 타고 그 근처를 돌면서 주변을 꼼꼼히 살폈죠. 가끔은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대놓고 따지고 들어서 증거를 인멸하는 것보다는 현장을 확실하게 잡는 것이 제일 나은 방법이라 생각했어요. 기약 없는 감시가 5일 정도 이어졌을 쯤 토요일에 형님에게서 문자 한 통이 도착해 있는 겁니다. 마침내 아주버님께서 그 여자를 데리고 병원에 들어가는 현장을 목격했다는 것이었어요. 마침 주말이라 어머님, 아버님도 다 같이 계시고 현장을 직접 보셨다며 저희에게도 빨리 오라는 문자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문자를 확인하고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부랴부랴 대충 옷을 걸치고서 차키를 들고 나갔어요. 조수석에 앉아 출발하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거리는 겁니다. 와, 세상에. 바람 현장을 직접 목격하다니.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만 보던 장면을 직접 보게 되는 거라 현실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대가 평소 과묵하기만 했던 아주버님이라 더더욱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현장을 직접 마주하면 뭐라고 해야 할지, 또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도 잘 생각이 나질 않더라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병원에 전화를 안 해봤네. 전화 안 하고 그냥 가도 돼? 아니야. 전화해도 소용없어. 어차피 환자 정보는 못 알려준다고 하잖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래. 그리고 우리가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뭐하러 전화까지 하고 가. 그냥 가도 돼. 아니, 그거 말고. 병원 대기 시간이 얼마인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만약에 우리가 형님 있는 산부인과에 도착을 했어. 그래서 다 같이 딱 들어갔는데 이미 형님이랑 그 여자는 진료를 보고 나갔대. 현장을 덮치러 들어갔는데 현장엔 아무도 없어. 그러면 우리는 허튼 시간 쓰는 거잖아. 적어도 지금 병원이 한가한지 아니면 바쁜지, 바쁘면 대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알아둬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우리도 어느 정도 시간 계산을 하지. 머리를 한 대 크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왜 진작에 저 생각을 못 해봤는지. 저는 곧바로 전화기를 들어 병원에 전화를 걸었고 지금 내원을 하면 정확히 얼마나 대기를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마침 오늘이 주말이기도 하고 지금 건강검진 때문에 대기 손님들이 무척 많아 최소 1시간 이상은 대기를 해야 한다는 말에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도착을 하기 위해 남편은 속도를 냈고 20분 만에 병원 앞에 도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 앞에 주차를 하고 보니 근처에 바로 형님과 시부모님이 보이더군요. 형님은 저희 부부를 보며 이리 오라는 손짓을 했고 저희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오기 전에 혹시 몰라서 병원에 전화를 해봤는데 오늘 건강검진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최소 1시간은 기다려야 한대요. 아주버님 나오시는 거 못 보셨죠, 다들? 우리가 아까부터 여기서 눈 하나 안 깜빡거리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어. 우리 식구 다 모였으니까 어서 병원 안으로 들어가자.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쉰 다음 형님과 시부모님을 따라 병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원은 12층에 있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에도 누구 하나 숨소리 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만큼 다들 현장을 덮칠 생각에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순간 제일 힘든 사람이 형님일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 외로 형님은 담담한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그렇게 12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수많은 손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손님들이 엄청 많고 다들 일을 하기에 바빠서 손님이 오는지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바쁜 틈을 타 그 속에 있을 아주버님을 눈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안쪽 소파에 앉아있는 아주버님과 옆에 앉아있는 젊은 여자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 모습을 발견한 순간 그렇게 평온해 보이던 형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아주버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손님이 많은 건 전혀 개의치 않고 달려가 아주버님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셨어요. 어머님과 아버님은 그 모습을 말리지도 않으시고 지켜보기만 하셨습니다. 마치 넌 당해도 싸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정신없이 빠르게 돌아가던 병원은 저희의 등장과 난리로 인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날 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리고 세상에 어린애랑 연애를 하고 싶었으면 말을 하지 그랬어. 이렇게 몰래 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 이혼을 하자고 하지 그랬냐고. 그러면 내가 군말 없이 헤어져 줬을 텐데 이게 뭐야? 그 나이 먹고 그러고 살고 싶든 이 인간아? 잠깐만 여보, 진정 좀 하고 말해봐. 그게 다 무슨 말이야? 어린애랑 연애를 하고 싶었다니.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재수 씨까지 여기 어쩐 일이에요? 대체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예요? 죄송해요 아주버님. 얼마 전에 제가 외근 나오는 길에 아주버님께서 이 여자분 손잡고 산부인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무려 3번이나요. 저 혼자만 알고 있기는 좀 그래서 식구들한테 다 이야기했고 5일 동안 식구들끼리 돌아가면서 아주버님 미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직접 보게 되니까 많이 실망이에요. 어떻게 형님을 두고... 잠깐만. 다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내 이야기도 좀 들어줘야 할 것 같아. 나도 할 말이 있어. 그 전에... 오늘은 혼자 진료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혼자 할 수 있지? 옆에 앉아있던 여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상기되었고 아주버님은 화가 단단히 난 식구들을 데리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앞에 앉아 저희를 구경하고 있던 환자분들과 직원분들에게 소란을 피워 죄송하다는 말도 잊지 않은 채로 말이죠. 그렇게 다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형님은 이미 얼굴이 새빨개진 채 화가 잔뜩 나 계셨습니다. 건드리면 펑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그렇게 2분 정도를 말없이 걷던 저희는 병원 근처에 있는 작은 커피숍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간단하게 따뜻한 음료들을 시킨 다음에 마주 앉았는데 서로 마주 앉아놓고서도 그 어떤 말들도 오가지 않았어요. 숨막히는 침묵만 흐를 뿐이었죠. 형님은 눈물까지 그렁그렁 매달고 아주버님을 눈이 빠지게 노려보고 계셨습니다. 아주버님, 입만 꾹 닫고 계시지 말고 무슨 말이라도 좀 해보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세요? 형님이랑 재혼하신 지 이제 6개월 됐어요.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랑 산부인과를... 게다가 또래 여자도 아니고 한참 어려 보이는 여자애랑 그렇고 그런 관계를 가지실 수 있는지 전 솔직히 아주버님께 정말 많이 실망했네요. 그래, 나도 처음에 작은애 말 듣고 나서 작은애가 거짓말하는 줄 알았다. 우리는 네 성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니까 네가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버젓이 손도 잡고 어깨도 감싸고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변명이라도 좀 해봐.
가족들의 성화에도 아주버님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은 채 머쓱한 듯 뒷머리만 극적거릴 뿐이었어요. 아니, 보통 이런 상황이면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면서 사과부터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바람이라는 중죄를 지어놓고도 가족들 앞에 이렇게 태어난 모습을 보이는 아주버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형님은 계속해서 입을 닫고 있는 아주버님을 보며 답답하다고 소리를 지르며 가슴을 쳤고, 아버님은 잘하면 상을 뒤집어 엎어버릴 기세로 아주버님만 노려보고 계셨어요. 다들 진정하고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할게요. 우선 죄송해요. 제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서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고 제가 바람을 피고 있을 거라는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 식구들 다 마음고생 몸고생한 것 같아서. 사실대로 말하면 아까 본 젊은 여자애는 제 딸이에요. 어머니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손녀이자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제 딸이요. 그러니까 재수 씨한테는 조카가 되겠네요. 어머님, 아버님, 형님, 남편, 그리고 저까지 모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답변이었기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형님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시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솔직히 모두가 당황스러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주버님의 딸은 친모에게 간 이후로 단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연락이 닿아서 아주버님 옆에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건가 싶기도 했죠. 아주버님, 분명 이혼하시고 나서 단 한 번도 딸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기억하는데 어떻게 연락이 닿게 된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전처랑은 연락을 끊고 살았지만 전처 동생이랑은 가끔씩 연락을 하고 지냈어요. 나랑 연락하는 걸 불편해하지도 않았고 딸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말해주는 좋은 사람이었죠. 물론 전처는 동생이랑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요. 사실 원래 딸을 제가 데리고 오려고 했었어요. 전처랑은 사이가 굉장히 나빴지만 딸만큼은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거든요. 정말요? 그럼 양육권을 직접 가지고 오시지. 그래서 사실 양육권도 제가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아빠가 뭘 할 줄 알겠느냐며 나중에 당신이 재혼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계모 밑에서 자랄 내 딸을 생각하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질 것 같다고 양육권을 자기가 가지고 가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두말 않고 줘버렸어요. 전처랑은 긴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가고 나서는 딸도 보여주지 않았고 연락도 뚝 끊어버렸고 안부는 딱 전처의 동생 입으로만 간단하게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런 딸이랑 어떻게 연락이 닿게 된 거야? 얼마 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야. 어지간하면 모르는 번호는 안 받는데 그 전화만큼은 꼭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받았더니 날더러 아빠라고 하더라. 잘하는 모습도 보지 못했던 내 딸이 내 번호를 알아내서 자기가 전화를 걸었던 거였어. 예상치도 못했던 딸의 전화를 받은 아주버님은 날아갈 것 같이 기뻐서 딸의 안부를 막 물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생각보다 딸의 목소리가 좋지 않았다더군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어보니 해결하기 힘든 고민이 있어서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아랫배에 복통이 있으면서 이상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걸 본인의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청소년기에는 아직 여성 호르몬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않고 변덕을 부려서 그러는 거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더라고요. 그리고 아주버님의 딸은 그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믿었지만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병원에 가서 원인을 알아보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해요. 그런데 외삼촌은 아무래도 말을 꺼내기가 조금 껄끄럽고 그렇다고 학교 담임 선생님께 이야기를 꺼내자니 조금은 민망하고 친엄마는 같이 동행하지 않을 것이 불보듯 뻔했기에 결국 외삼촌에게 아주버님의 전화번호를 물어 연락을 하게 된 것이라는 말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큰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을지
그 전화를 걸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딸내미가 그러더라. 외삼촌은 항상 자기한테 아빠는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고. 널 버리고 떠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던 거라고. 그래서 큰맘 먹고 나한테 연락을 한 거래.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그리고 나서 나한테 부탁하더라. 병원에 가보고 싶은데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자기랑 동행을 해줄 수 있겠느냐고. 난 당연히 고민할 것도 없이 알겠다고 했지. 내 딸이 아프다는데 당연히 같이 가줘야지 싶어서. 그럼 차라리 나한테라도 귀뜸을 좀 해주지 그랬어. 왜 말도 안 하고 혼자서 그걸 다 해결하려고 해.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잖아. 미안해 여보. 솔직히 나도 보호자로서 같이 가주겠다고는 했지만 나 스스로 감당이 안 될까 봐 겁이 났어. 오랜 시간 연락이 끊기고 얼굴도 보지 못했던 딸내미한테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이 되더라고. 그리고 솔직히 내가 좋은 아빠라고 할 수 있을까 싶었어. 전처랑 헤어지고 나서 한 번도 찾아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잖아. 근데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아버지 노릇을 한단 말인가. 스스로 계속 생각이 들면서 가족들한테 쓸데없는 걱정 같은 거 안겨주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혼자 해결하려고 한 건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저는 새삼 아주버님이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사랑하는 딸이라고 하더라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얼굴도 못 본 채 떨어져 있었는데 딸의 부탁을 고민도 안 하고 수락했다는 것이, 그리고 가족들에게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이 일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도 책임감 있게 느껴지더군요. 그렇게 오해의 실타리는 서서히 풀려가고 있었고 시부모님도 더 이상 말씀을 얹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되려 잘했다고 해주셨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다만 형님만 무거운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아무래도 남편의 일이었고 또 가족들 간에 이런 오해를 만든 데다가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딸과 관련된 일이니 현재 아내의 입장으로서는 기분이 썩 유쾌하진 않은 것 같았죠. 제가 형님의 입장이었어도 충분히 기분이 좋지 못할 것 같기는 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전 와이프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라니. 내가 모르는 비밀을 품고 살아온 것 같아 살짝 신뢰에 금이 갈 것 같기도 했어요. 당신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아이를 혼자 책임지려 했다는 건 옳은 방법이 아니었어. 가족들한테 먼저 이야기를 했어야지. 특히 나한테. 그래서 병원에선 뭐래? 문제가 있는 게 맞대.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며칠 뒤에 수술하러 들어가기로 했어. 애엄마가 수술하는 걸 극도로 반대해서 결국 보호자 동의서 사인도 내가 직접 해줬고. 참, 자기 딸이 아프다는데 애 몸에 칼 대면 안 된다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호들갑 떨지 말라더라.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그럼 이틀 뒤에 내가 당신이랑 같이 동행해 줄게. 당신이 아무리 친아버지라고 해도 남자잖아. 산부인과 질환은 여자가 제일 잘 알아. 같은 여자로서 안정감을 줄 수도 있고. 나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지만 지금 당신 아내이기도 하니까 딸에게 인사도 할 수 있고. 솔직히 엄청 놀랐습니다. 솔직히 화가 나서 풀리지 않을 법한데도 저렇게 먼저 이야기를 꺼낼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니라 시부모님, 남편, 그리고 아주버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일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난 그날 저녁, 저는 형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음은 좀 괜찮아지셨는지, 그리고 또 어떤 마음으로 같이 병원에 동행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것인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형님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같은 여자의 마음으로 공감했고 힘든 마음을 이해했기에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분들이라면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산부인과라는 곳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곳인지. 여자라면 당연히 가까워져야 하고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야 하는 곳이 맞지만 구력 의자에 앉아서 불편함을 견디는 30초, 1분 남짓한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형님은 그런 두려움을 홀로 버텨내는 아이를 보면서 함께 있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 또한 그런 불편함을 항상 겪는 사람이었기에 그 부분은 공감했습니다. 그래도 전 형님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라면 그렇게 마음 못 열었을 텐데. 동서도 나이 먹어보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야. 아주버님이 바람을 피는 거라는 오해도 풀었고, 시부모님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셨고, 형님도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렇게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듯 했는데, 며칠 후 시댁으로 갔다가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고야 말았어요. 다름 아닌 아주버님의 전처가 아주버님께 전화를 해온 것이었습니다. 고맙다고 인사를 했느냐고 생각하실 텐데 그 반대였어요. 아주 난리가 난 것이었죠. 세상에, 게다가 목소리는 또 얼마나 큰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소리를 지르는 게 다 들리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죠. 자기가 뭘 잘한 게 있다고 아주버님께 전화를 해서 나쁜 말을 해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답답했던 건 험한 말 못하는 아주버님은 그저 한숨만 쉬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전화기를 낚아채 같이 욕을 퍼부어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다짜고짜 전화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당신 딸은 지금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몸이 안 좋고 수술을 하려면 보호자가 필요해서 대신 서명을 하고 수술을 진행하려고 하는 건데요. 불만이 있었다면 당신이 직접 와서 사인을 해줬어야죠. 당신은 또 누구야? 보아하니까 이거 재혼을 하셨나 본데. 야, 당신 남편한테 똑바로 알아듣게 말해. 법적 보호자는 나니까 이제 와서 어줍잖게 아빠 노름할 생각하지 말고 당장 병원 전화해서 오늘 수술 취소하라고. 한 번만 더 설치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고 말이야. 제정신이 아니구만 이거. 당신 솔직히 말해봐요. 당신 딸 진심으로 사랑하긴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같은 여자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네 정말.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얼마나 힘들게 애를 키웠는데. 당신이 10달 동안 애 품어서 출산해 봤어? 살 가려는 고통을 느껴봤냐고. 네, 당연히 힘들었겠죠. 물론 애를 낳아본 적이 없어서 그 고통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다만. 그런데요, 이제 18살밖에 안 된 애가 몸이 이렇게 될 동안에 당신은 뭐하고 계셨죠? 그렇게 힘들게 딸내미를 키우셨다는 분이 딸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신경도 안 쓰고 방치를 한다. 말이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 딸이야. 그러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챙겨도 내가 챙긴다고. 너희들은 아무 자격 없으니까 신경 끄라고. 그래요. 당신 딸 맞죠. 당신 피가 섞여 있는 호적에도 올라가 있는 당신 딸. 하지만 그 당신 딸이 혼자서 두려움에 떨면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연락 한번 못 해본 친아빠를 찾아왔어요. 보호자가 되어달라면서요. 이 아이가 이렇게 될 때까지 당신은 한 번이라도 괜찮냐고 물어봐 준 적 있어요? 병원 가자 하고 말해본 적 있느냐고요. 입이 있으면 어디 한번 말해봐요. 애가 아플 때 당신은 어디 있었는지. 시끄럽던 집안은 한순간에 고요해졌습니다. 형님의 말에 전처라는 여자는 한마디도 반문하지 못한 채 깨갱하며 꼬리를 내린 것 같았어요. 하긴 형님의 말은 단 하나도 틀린 구석이 없었습니다. 당당한 엄마였다면 입을 꾹 다물고 있을 이유도 없었겠죠. 형님의 당당한 태도에 아주버님도 용기를 얻은 듯 꿀먹은 벙어리가 된 전처에게 2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당신은 엄마 자격도 없다고 소리를 지르고는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가슴속에 꾹 막혀있던 덩어리 같은 것이 한 번에 시원하게 싹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의 전처라는 사람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있었다는 걸. 진짜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였다면 저렇게 전화를 해서 소리를 지를 시간에 딸 상태를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아주버님과 형님은 아이 수술을 위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전화가 와서 아이 수술이 무사히 잘 끝났다는 소식도 전해주셨어요. 산부인과 수술이 간단하지 않다는 건 주변 지인들을 봐서 잘 알고 있었기에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잘 마무리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그나마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그날을 기점으로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우선 아주버님의 딸, 제게는 조카인 그 여자애는 저희 가족의 새로운 식구가 됐어요.
분명 양육권은 친모가 가지고 있다고 했었고 또 미성년자인데 어떻게 식구가 되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조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건 아주버님의 결정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형님의 의견이 제일 컸습니다. 수술을 끝내고 나오는데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잔뜩 마른 몸하며 아프다고 눈물을 흘리는 것하며 어느 것 하나도 안쓰럽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옷은 빨지도 않아서 김치 국물이 다 튀어있는 상태였다는 말을 듣는데 가슴속에서 천불이 끓어오르는 것 같더군요. 그걸 보고 결심을 하셨대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아이를 내 자식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그런데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카의 양육권은 전처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전처가 과연 양육권을 넘겨줄지에 대해서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선 아주버님과 형님은 이 부분을 상담받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갔고 면밀히 상담받은 결과 뭔가 친모가 아이의 양육권을 쉽게 포기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았습니다. 본인이 엄마로서 자격이 없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친모라는 사람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빚만 잔뜩 짊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술집을 전전하며 다른 남자들도 여럿 만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툭하면 집에 늦게 들어오는 데다가 아이 교복 하나도 제대로 다릴 줄 모른다는 말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양육권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되려 딸을 데리고 가려는 아주버님께 크게 화를 냈다더군요. 니들이 뭔데 이제 와서 내 딸을 데리고 가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양육권을 가지고 간 동안 육아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할 면접 교섭 의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육권을 갖고 있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조카가 스스로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기에 보다 쉽게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다시 생각해도 머리가 다 아파. 애를 제대로 케어도 못하고 그렇게 막장으로 살고 있다는 소리를 듣는데 어찌나 가슴이 확 내려앉던지. 그때 그냥 결심했지. 아, 내가 직접 키우는 게 낫겠구나 하고 말이야.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면 뭐 어때? 요즘은 입양해서도 잘만 품는다는데. 정말 잘 됐어요, 형님. 그냥 양육권 포기하라고 할 때 깔끔하게 포기했으면 좀 좋아요. 그 여자 반응은 어때요? 말해 뭐해. 완전히 개판 5분 전이었지. 그래도 이제 양육권 우리한테 넘어올 수 있도록 조치 다 취해놨고 혹시라도 허튼 짓 하면 법적인 조치 취할 준비도 다 해놔서 걱정 없어. 참, 우리 딸 궁금하지. 지금은 회복 단계라 집에 있는데 나중에 다 낫고 나면 동서한테도 정식으로 인사시켜줄게. 저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카를 많이 걱정했는데 그래도 형님이 가족이 되어주기로 했다는 말에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외삼촌이라는 사람도 조카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편과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가 만약 그날 외근을 나가지 않아서 그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또 친모가 양육권을 쿨하게 놓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면서 말이죠. 세상 일이란 건 참 알 수가 없는 거라고 다시 한번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생판 얼굴도 몰랐던 아이가 이젠 조카가 되다니 정말 기분이 간질간질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모든 오해를 풀고 지금은 하나가 되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조카와도 첫인사를 나누었고요. 이제 힘든 시기들이 지나갔으니 저희 가족 모두에게도 행복만이 가득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